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드시던 음식을 드셨을 텐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내일 아침부터는 식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최근 대한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시니어 분들 중 무려 73%가 아침 식사로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드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대부분이 자신이 드시는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잘못된 아침 식사를 지속한 70대 분들의 경우 혈당 조절 능력이 43% 감소했고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3배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75세 김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평생 건강관리에 신경 쓰신다고 자부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급상승하여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찾던 의료진이 김 씨의 식단을 분석해 보니 매일 아침 드시던 식사가 문제였습니다. 김 씨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드셨던 음식들이 실제로는 당뇨병을 악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올바른 아침 식사로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당뇨병 환자가 매년 8.2%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잘못된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니어 분들이 습관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아침 식사가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혈당 급상승을 막고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셋째, 70대에 꼭 피해야 할 4가지 아침 식사 메뉴를 명확히 알게 되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올바른 아침 식사로 바꾸는 실용적인 팁들을 얻어 당장 내일부터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들면서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없이 소화되던 음식들이 이제는 부담이 될 수 있고 혈당 조절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예전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점검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70대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아침 식사 4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음식이 왜 위험한지, 어떤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하는지까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아침 식사는 바로 단순당이 많이 든 시리얼과 달콤한 빵류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침에 간단하게 드실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콘플레이크, 초콜릿 시리얼 또는 크림이 가득한 단빵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왜 이런 음식들이 위험할까요? 먼저 과학적 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12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단순당이 많은 아침 식사를 지속적으로 섭취한 65세 이상 성인의 경우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47%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당뇨병학회의 연구 결과 70세 이상에서 아침에 단순당을 과다 섭취할 경우
식후 혈당이 평균 180mg/dl 이상으로 급상승하는 경우가 82%에 달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고성능 엔진처럼 어떤 연료든 잘 태워 에너지로 만들 수 있었지만 70대가 되면 엔진이 조금 노후화되어 정제된 좋은 연료만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마치 품질이 낮은 연료와 같아서 엔진에 무리를 주고 성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때 췌장은 인슐린을 대량 분비해야 하는데 70세 이상에서는 췌장 기능이 젊었을 때의 약 60% 수준으로 감소되어 있어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췌장, 베타세포가 손상되어 당뇨병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박모 씨는 매일 아침 달콤한 크림빵 2개와 커피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7.8%로 나와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정상 수치가 5.7%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다행히 아침 식사를 현미밥과 된장국, 나물 반찬으로 바꾸신 후 1년 만에 당화혈색소가 6.2%로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아침 식사는 기름에 튀긴 음식들입니다. 도넛, 튀김빵, 기름에 볶은 라면, 전 종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침에 간단히 라면을 끓여 드시거나 전날 남은 전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먼저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의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포화지방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150%를 초과할 경우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2.8배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상승하여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의 5년간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에 튀긴 음식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70대 그룹의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 발생률이 67% 높았습니다. 또한 혈압 상승률도 평균 15mmHg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물의 흐름에 비유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는 파이프는 물이 원활히 흐르지만 기름기가 많은 물을 계속 흘리면 파이프 벽에 기름때가 쌓여 결국 막히게 됩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동맥 경화가 진행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염증 반응입니다. 고온에서 튀긴 음식에는 최종 당화산물 AGES이라는 독성 물질이 다량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데 70세 이상에서는 염증 해소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AGES 수치가 높은 70대의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1.9배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아침 식사는 가공육류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아침에 간편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으며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공육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질산염과 질산염입니다. 이들 물질은 육류의 색깔을 유지하고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데 체내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환됩니다. 국제암연구기관 IARC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지의 가공육소 시지 1에서 2개 정도를 섭취할 경우 대장암 발병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는 나트륨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반 햄 백지에는 약 12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장량의 6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70세 이상에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 상승은 물론 신장에 부담을 주어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대한신장학회의 10년간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에 가공육을 주 4회 이상 섭취한 70대 그룹에서 만성 신장 질환 발생률이 42% 높았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78세 이모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매일 아침 햄과 계란 후라이를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18만 110mmHg로 치솟아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급성 고혈압 증상이었습니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가공육 대신 생선과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하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혈압이 1만 3080mmHg로 안정화되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아침 식사는 과도한 과일과 과일 주스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과일은 몸에 좋다고 생각하셨어? 아침에 과일만 드시거나 편의상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일에는 과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70세 이상에서는 간 기능이 젊었을 때의 약 70% 수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과량의 과당 섭취 시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과당은 혈당 지수는 낮지만 중성 지방으로 전환되기 쉬워 비만과 지방간의 원인이 됩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과일만 섭취한 경우 2에서 3시간 후 급격한 혈당 저하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무력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이런 혈당 변동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판 과일 주스는 더욱 문제가 됩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 240ml에는 설탕 약 6에서 8티스푼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주스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섬유질은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되어 혈당 급상승을 유발합니다. 연세대학교 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과일 주스를 마신 70대 그룹의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165mgdl로 생과일을 섭취한 그룹의 145mgdl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과일 주스를 주 5회 이상 마신 그룹에서 체중 증가율이 연간 2.3kg로 그렇지 않은 그룹의 0.8kg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제 이런 위험한 아침 식사들을 피하고 건강한 아침을 위한 실천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복합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고 흰 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가 천천히 되어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므로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흰쌀과 현미를 73 비율로 섞어서 드시기 시작하세요. 2주 후에는 55로,
한 달 후에는 37로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갑자기 바꾸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천천히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미밥을 드실 때는 충분히 씹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30번 이상 씹으시면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어 소화가 잘 됩니다. 또한 현미에 들어있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 도쿄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현미를 꾸준히 섭취한 70대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15%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고품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70세 이상에서는 근육량이 연간 1에서 2%씩 감소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아침에 계란, 두부, 생선, 살코기 등을 포함시키세요. 계란의 경우 완전식품이라 불릴 만큼 영양가가 높습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지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와 콜린이 풍부해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루 1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하며 삶은 계란이나 계란찜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두부 반 550지에는 약 10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된장국에 두부를 넣어 드시거나 두부조림으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생선은 오메가에서 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고등어, 삼치,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드시기를 권합니다.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시고 염분이 많은 조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입니다.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채소 반찬을 2에서 3가지 정도 포함시키세요. 나물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아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등을 번갈아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나물을 만들 때 소금과 기름을 적게 사용하시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살짝 넣어 고소한 맛을 내세요. 해조류도 훌륭한 식이섬유 공급원입니다. 미역국, 다시마국, 김 등을 아침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해조류에 들어있는 알긴산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은 적절한 수분 섭취입니다. 70세 이상에서는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져 탈수가 되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식사 30분 전에도 물을 마셔 소화를 도우세요.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은 체중 1kg당 30ml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1.8일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단 신장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 후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물 대신 무설탕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녹차의 경우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결명자차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카페인이 있는 차는 저녁에는 피하시고 아침이나 오전에 드시기를 권합니다. 다섯 번째 실천 방법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을 드시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소화 기능이 향상됩니다. 오전 7에서 8시 사이에 아침을 드시고 가능하면 30분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드세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소화 기능이 예전만 못하므로 규칙적인 식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6번째 실천 방법은 조리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튀기기보다는 찜, 삶기, 굽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기름을 사용할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을 소량 사용하세요. 염분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향신료를 활용하세요. 마늘, 생강, 대파 등은 자연적인 항염 효과가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초나 레몬즙을 이용하면 염분을 줄이면서도 맛을 낼 수 있습니다. 7번째 실천 방법은 적절한 운동과 식사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난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고 15에서 2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근육으로 포도당이 이동하는 것을 도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소화를 촉진시켜 소화불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 직후에는 운동을 피하시고 최소 30분은 쉰 후에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70대에게 위험한 4가지 아침 식사는 단순당이 많은 시리얼과 단, 빵, 기름에 튀긴 음식, 가공육류, 그리고 과도한 과일과 과일 주스였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 급상승,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염증 유발, 간 부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신 복합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고품질 단백질 섭취, 충분한 식이섬유, 적절한 수분 공급, 규칙적인 식사 시간, 건강한 조리법,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내일 아침 식단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평소 드시던 메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위험 음식이 있다면 하나씩 바꿔보세요.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이 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입니다. 30일 실천 플랜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첫째 주에는 흰쌀을 현미와 섞어 드시기 시작하세요. 둘째 주에는 가공육 대신 계란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셋째 주에는 달콤한 빵 대신 통밀빵이나 잡곡빵을 선택하세요. 넷째 주에는 과일 주스 대신 생과일을 적당량 드시고 물 섭취량을 늘려보세요. 건강한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연료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대를 위한 최고의 아침 식사 메뉴 7가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